10월부터 올라오는 다양한 채용 공고와 면접 후 들려오는 합격 통보는 선생님들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1년을 보내고 난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금액 청구, 상급교육일자 부족 등은 단 하나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바로 선생님들이 기관에 들어가자마자 써야 할 서류인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선생님이 기관에 들어가고 어떤 근무를 해야 하는지,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기본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지만 그중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계약기관, 그리고 급여입니다. 계약기관과 급여가 중요한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이란 1년 이상의 근무를 한 근로자, 즉 1년간 일한 결과가 있어야 수령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자료를 만들게 된 건 3월 1일자로 계약이 시작된 교사들도 충분히 있지만 3월 2일자로 계약이 시작된 교사들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좋지 못한 관행은 이전부터 시행되어 왔기에 2021년 보육사업 안내 185페이지에 추가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근로계약은 가능한 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근로기간을 따로 정해 채용하는 경우 3일절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일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쉽게 말하자면 원래는 무기한 계약, 즉 평생계약이 원칙이지만 기한을 정해서 계약하는 경우에는 3월 2일자가 관행이었다. 하지만 3일절은 근로할 필요가 없는 공휴일이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3일절을 포함하는 걸로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보육사업 안내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나 처벌의 효과를 지니지 못합니다. 임면보고를 3월 2일자로 했어요 라고 고용청으로 보내버리면 원장님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도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3월 2일자로 이미 넣었는데 이거 수정이 어렵대요 선생님 이라는 답변을 받아버리면 아 진짜요? 어쩔 수 없죠.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죠. 이러면 퇴직금도 못 받고 주 1급 승급이나 경력에도 하루씩 모자라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안내해드리는 건 총 2단계로 1번 원장님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2단계로는 시도 고용청에 연락해서 임용일자 수정을 요청한다입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참고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장님에게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단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나의 실수도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낸 2021년 어린이집 노무사리집을 참고하면 임용일은 원장이 지정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3월 2일은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편의상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의 2길, 해당 경우에는 3월 2일이 되죠. 근로계약을 체결 갱신하는 관행이 있어 당사자가 남목적으로 근로계약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3월 2일부터 근무가 이루어졌어도 3월 1일부터 근로계약 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1년 계약을 한 것으로 볼 것이냐가 맹점이 될 것이기에 1년 계약을 기준으로 하신 것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청에 연락해서 직접 임용일자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서울시 보육 담당관이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기에 일부 편집해서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적 근로계약의 부분은 아시잖아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네, 사적 근로계약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부에서 각 지방에 있는 고용노동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수정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신할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3월 1일자부터 근무가 시작된다는 내용을 교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사적 계약의 영역이므로 3월 1일 이전 또는 3월 1일에 근무가 시작된 근거를 가지고 고용청에 첨부한다면 해결이 가능하다가 이번 영상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근로계약서의 임용일자를 수정하는 방법과 그 근거들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용일자를 확인하는 방법이지만 해당 내용을 미리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에 대한 교육이 따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악습이 없어지길 바라면서 이상 영유아교사협회에서 말씀드리는 근로계약서 3월 2일자 수정하기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 감사합니다.